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평소 이 채널을 자주 애용해오던 한 구독자입니다. 댓글도 남겨보고 남의 집구석에서 돌아가는 쌍스러운 일들에 욕을 퇴 뱉어버리고 싶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사이 참 많은 일이 일어났네요. 제가 여기다가 제가 겪은 쌍스러운 그 일을 적어보겠다고 이러고 있으니 말입니다. 일남 3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난 저희 남편은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누이들한테까지 엄청난 예쁨을 받고 자란 남자였습니다. 부모한테 받는 내리사랑으로도 모자라 시누이들뿐만 아니라 자기 시골에 가면 딸부잣집에서 귀엽고 태어난 아들이라며 여기저기 집안의 복덩이란 소리를 엄청나게 받고 자랐다고 해요. 한마디로 주변에서 자신을 사랑스럽고 귀하다고 바라봐주는 사람들밖에 없어 아주 복에 겨운 유년 생활을 보낸 사람이었죠. 저희 둘 다 지금 30대 초반인데 결혼한다고 집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 시어머니와 여자자매 셋이서 엉엉 울었다고 하면 믿겨지시나요? 장가가는 결혼식장도 아니고 단지 결혼하고 싶다며 인사하러 데리고 온 저를 보자마자 세상 다 뺏긴 사람들 마냥 떨떠름해 하시더니 귀엽고 남편의 입에서 우리가 결혼을 하려 하는데 앞으로 서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라고 철모르는 소리를 하자 시모의 눈물 수도꼭지가 갑자기 틀어지더니만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들이 줄줄이 섭섭하다고 울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첫째 시누이랑 둘째 시누이는 이미 결혼해서 애도 낳은 상태였는데 지들 시집갈 적은 생각을 못하는 건지 남동생 옆에서 뻘쭘하게 서있는 저를 본체만 차며 지들 동생 장가 못 보낸다고 울어제끼는데 세상에 이런 집구석도 있긴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때가 딱 1년하고 7개월 정도 전이었는데요. 저는 이게 결혼 허락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너무 헷갈려서 남편과 도저히 결혼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 이별을 결심했었어요. 물론 시댁에서 우는 여자들한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집구석에는 시집을 가지 말아야겠다는 확고한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이 남편이 시댁에서 뭔 말을 어찌하고 설득을 한 건지 남편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 다시금 시댁을 어렵게 찾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완전 딴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누이들은 아예 제 눈에 보이면 안 된다는 명령을 받기라도 한 건지 그날 내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서만 같이 만났는데 아휴 우리가 지난번에 주책이어서 널 볼 면목이 없었다. 우리 딸들도 아마 그래서 오늘 집에 못 들어올 것 같아. 워낙 귀하고 예쁘게 키운 자식이라서 장가를 간다고 하니 마음이 많이 울적해서 우리가 주책맞게 눈물을 흘렸지 뭐야.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지? 라면서 지난날의 뻘짓에 대한 쪽팔림도 스스로 언급을 하셨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니 저도 제가 뭐라고 굳이 다시 불러 좋게 변명을 하실까 싶어 오히려 속사정을 말씀해 주신 게 감사했죠. 나름 그날 시어머니의 다른 모습을 보았고 분명 좋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남편과의 결혼을 확정했고 탄탄대로로 결혼 준비를 했어요. 결혼을 할 때까지 남편이 얼음장을 놓았는지 뭐 저는 따로 시어머니나 시누이들하고 연락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혼자서 심부된다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도 드레스 입을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정부 제재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을 올리는 날만 고대했고 성공적으로 잘 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맞이했던 결혼 후 어버이날 그때부터 조짐이 이상했어요. 결혼식 끝나고서 모든 식이 정리된 그 순간에도 저와는 가벼운 인사 말고는 나눌 생각을 하지 않던 시누이들이 제가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남편이 들어가 있는 시댁 가족 단톡방에다가 그 사실을 말했나 본데 그 순간 시누이들이 하나같이 남편한테 제 카톡을 알려달라 연락을 해왔으며 남편은 생각 없이 그 카톡을 알려줬는데 시누이들이 제 카톡 아이디를 받자마자 우르르 연락을 한 겁니다. 전 그날 무슨 카톡 전쟁 터진 줄 알았네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남편은 들어가 있는 자기들 시댁 가족 단톡방에는 저를 초대할 생각은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생한테 말하지 말고 다가오는 어버이날에 어떻게 준비를 할 거야? 라던지 어버이날에 할 거 준비는 한 거지? 우린 너만 믿는다? 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막내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뭐 할 게 있겠어? 내버려 두면 애쁨 받고 싶어서 알아서 하겠지. 라면서 저 하나를 세 자매가 모인 단톡방에 초대를 해서는 지들끼리 주절주절 말을 나누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대로 말 한번 진득하게 나눠본 사이도 아니었고
아무리 윗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겨우 마주본 게 처음 상견례 때랑 결혼식장 이렇게 딱 2번인데 언제 봤다고 기본 인사도 나눠볼 생각을 안 하고 말을 놓는 거지. 시댁이 별것 아닌데 요즘 같은 시대에 시댁 여자들이라고 며느리를 우습게 보는 건가 싶어서 화도 났어요. 결혼 초부터 시누이들 하는 짓을 보니 이 결혼 큰일 났구나 싶어 마음이 아찔하기도 했고 말이죠. 결국 저는 다가오는 그 첫 어버이날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시누이들을 봐서라도 오기로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지만 옆에서 당신 뭐 생각해 놓은 거 있어? 누나들이 당신 대단하다고 막 치켜 세우던데? 라면서 말을 하니 제 앞에서는 예의고 막무가내로 말을 했어도 제 뒤에서는 나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하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괜히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부모님의 카네이션 꽃을 따로 주문 제작해서 떡 케이크랑 용돈 20만원씩을 넣어 같이 보내드렸고요. 그도 모자라 카네이션 꽃을 사면서 낮게 꽃송이를 사서는 시누이들한테 점수를 따보겠다며 하나씩 드렸어요. 그거 가격이 낱개로는 거의 3만원씩은 되는 건데 제 딴에는 분명 시누이들한테 안 줘도 되는 걸 기분 낼 겸 드린 거고 여기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시누이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줄 거란 기대까지 하면서 꽃을 건넸어요. 그런데 이건 미련스럽고 며느리 짓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저란 미천한 인간의 큰 실수였더군요. 시부모님께 필요 없는 떡 케이크를 선물했다는 가당치도 않은 혼을 들어야 했고 자기들한테는 현금이 아니라 꽃을 줬다면서 이걸 어디다 써먹어?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나 줘야겠다. 라면서 급기야 제 선물을 저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말겠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버이날에 내 부모도 아닌 것들이 나한테 현금을 받겠다고 번갈아 카톡을 보내면서 이 사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너무 한심해 보여서 답장을 안 하고 지들끼리 나누는 카톡을 한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요, 큰 시누이가 제가 답장이 없는 것을 보고는 너 내 말 씹니? 라고 카톡을 보냈길래 서로 대화 나누시기 바쁘신 것 같아 보고만 있었습니다. 라며 우회적으로 답하기 귀찮았다는 말을 적어서 보내자 갑자기 시어머니를 그 단톡방에 초대를 하셨어요. 저는 졸지에 시어머니와 시누이 셋, 한마디로 시어머니 넷이 들어와 있는 단톡방에서 완전히 혼자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방인이자 며느리로 들어와 있었고요. 결국 저는 그 단톡방에서 시어머니로부터 먹기도 싫은 떡 케이크를 선물할 바에야 그냥 현금으로 네 시누이들한테 좀 나눠주지 그랬냐? 라는 희대상스러운 소리를 듣고야 말았네요. 내가 정말 살다 어버이날에 시누이들 현금 용돈까지 주라는 시어머니는 또 처음 봤고 그걸 쪽팔린 줄도 모르고 당연하다는 듯이 강요하는 시누이들도 정말 처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하고는 카톡장을 닫아버렸어요. 그 단톡방 알림은 무음으로 해놨고 마음 같아선 확 방을 탈퇴하고 싶었으나 시어머니까지 들어오셨으니 어쩔 수 없다면서 혼자 궁시렁대며 기분 나빠하고 토라질 수밖에 없었네요. 저희 남편이 저희 친정 어버이날을 챙겨줘서 저는 남편과 같은 금액 안에서 시부모님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 추가로 돈을 더 써서 시누이들까지 꼭 몇 송이로 기분 좋으라고 생생을 내봤던 건데 남편은 우리 친정으로부터 그저 고맙다는 소리만 들으면서 이쁨을 받았으나 저는 시댁으로부터 먹기도 싫은 이란 말과 돈 달라는 억지들을 들어야 했네요. 제가 공기업을 다니는 사람인지라 돈을 그리 적게 버는 편은 절대로 아니었고 지금 남편이랑 연봉도 비슷한 편이어서 시댁에서도 제가 돈을 곧잘 벌어오는 여자라는 건 알고 계시거든요. 시누이들부터 시어머니는 죄다 주부시고요. 주부를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설마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쉬워 보여서 이왕 많이 버는 거 자기들한테 좀 선심 쓰듯 쓰라는 말이었나 싶어서 오만 잡념들이 다 들었습니다. 나를 얼마나 밑바닥에 있는 아랫사람으로 보면 이렇게까지 못할 말들을 속 시원히 뱉어내실까 싶어서 그 성격들이 참 속편해 보이기도 했고요. 지난해 그 사단을 겪고서 이번에 다시 어버이날이 찾아올 때까지 시누이들과 시모는 절대로 변한 것도 없었고 고쳐보려 한 것도 없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코로나가 터져서 얼마든지 집으로 밥 먹으러 오라고 하거나 자기들끼리 다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찾아오라고 연락이 올 때면 회사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니 저희는 참석 안 하겠습니다. 라면서 매정하고 무뚝뚝해 보일지라도 딱 잘라내서 끊어버렸습니다. 솔직히 결혼 전부터 결혼 초까지 저한테 한 말들과 짓거리들을 보면 더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도 절대로 아니었고
잘 보일 필요조차도 없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굉장히 친해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내가 내 남편이랑 결혼을 했으니 시부모님께는 최소한의 며느리 도리를 하면서 사는 건 맞지만 그 옆에서 줄줄이 달려있는 시누이들 용돈까지 챙겨주는 호구 같은 짓은 절대로 하기 싫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남편에게도 어버이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시누들과 나눴던 카톡들 내용을 전부 다 보여주며 니네 가족들 너무한다고 손사래를 쳤고 그 때문에 남편도 자기 누나들이 좀 염치가 없다는 거 맞다면서 최대한 제 옆에서는 시모 시누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줬습니다. 명절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했던 때에는 시누들이 모두 자기 시댁에 가 있고 막내 시누만 집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일만 열심히 하고서 첫째, 둘째 시누이들이 오기 전에 후다닥 제 친정으로 갔고요. 그런 식으로 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최대한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티를 내면서 내가 호구가 아님을 당당히 알리며 살았는데요. 이번 어버이날에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호구가 아닌 걸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소름 끼치게도 시누이들하고 시모한테는 저를 응징하고 똥구멍을 내줄 약점이 되어버려 있더라고요. 이번 어버이날은 작년의 기억이 너무 안 좋아서 아예 안 챙겨드릴까도 싶었습니다. 결국 남편이랑 다시 상의를 해서는 각자 부모님을 각자가 챙겨드리는 것으로 하자는 당연한 결론을 내렸고요. 저는 저대로 저희 부모님을 위한 선물과 용돈을 준비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시부모님을 위한 자기만의 선물을 준비했어요. 저는 솔직히 평상시에 저희 부모님께 용돈이란 걸 자주 드리는 편이 아니었고 또 저희 부모님은 각자 지금도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지라 돈이 궁하신 분들이 아니셨기 때문에 금전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으나 저도 이왕이면 자식 생색을 내고 싶어서 요즘 SNS에 유행한다는 돈방석을 5만원 지폐로 직접 만들어서 선물해 드렸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더니 나는 그렇게 못해. 그냥 현금 드리고 말래. 하면서 자기는 그냥 귀찮아서 방석 같은 거 못 만들겠다며 돈으로 시부모님께 드릴 거라고 했고요. 뭐 각자 자식마다 용돈 주는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우리는 서로의 방식에 대해서 절대로 비꼬거나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저희 시누이들이 SNS를 하는 줄은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저희 남편이 SNS를 안 하니까 시누이들 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찾아내기는 더더욱 힘들었었는데요. 제가 저희 부모님 드린다고 찍어서 제 SNS에 올린 돈방석 사진을 글쎄 저희 둘째 신우가 보고서는 난리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이게 왜 난리가 나는 포인트인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신우년들의 행동이지만 요약해보자면 신우는 평소 제 SNS를 알아내겠다면서 저희 동네 이름 위치를 검색해서는 그 동네에서 사진 올라오는 사람들 SNS를 전부 뒤지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밖에서 직장을 안 다녀도 그렇지 집에서 할 일이 더럽게 없었나 보더라고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엄마랑 니네 엄마랑 차별하는 거니 뭐니? 오히려 시어머니를 더 윗사람으로 대해야 하는 게 며느리 도리 아니니? 라면서 카톡이 날라오더니만 급기야 제 SNS 화면을 캡처해가지고는 그 단톡방에다가 올려버렸어요. 그러자 이내 줄줄이 첫째 신우고 막내 신우고 시어머니고 할 것 없이 이진년들이 우르르 또 카톡을 보내와서는 와 지네 엄마만 신경 쓰고 우리 엄마는 그냥 돈 20만원 주고 끝을 낸 거야? 라며 나 낳아준 내 친정엄마를 겨우 시어머니한테 비교를 해대질 않나. 급기야 막내 신우녀는 싸가지 없다. 나는 문장 하나를 딱 보냈는데 아우 진짜 지들끼리 제 욕을 퍼붓는다고 미친듯이 카톡을 보내서 제가 감히 끼어들 겨를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각자 부모님을 각자 챙겨드리기로 얘기를 이미 끝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께 얼마를 드린지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라면서 어떻게든 내가 일부러 차별을 해서는 돈을 차인하게 용돈을 준 게 아니라는 걸 어필하려 했지만 예상하시는 대로 아무도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중에 없었어요. 결국 저는 애기가 안 통하는데 이렇게 시간 낭비조차 하기 싫어 죽겠다며 남편을 그 단톡방에 초대를 했고요. 제가 남편을 초대하자마자 시댁 것들이 입을 꾹 다물고 아무도 대화를 먼저 하지를 않대요. 마치 짠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억지로 남편을 초대하면서 상황은 일단락이 되었고 저는 퇴근할 때까지 카톡 내용들에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퇴근길에 아예 시댁년들 카톡방에서 들은 말들을 전부 다 캡처해서는 남편에게 전송했습니다. 오늘 너 보기 싫어서 친정 가서 자고 갈게.
나 낳아주신 내 부모님이 당연히 먼저인데 니네 엄마랑 누나들은 지들이 뭔데 나한테 우리 엄마보다 니네 엄마를 더 챙겨란 말이야. 어디서 그런 얼토당토 없는 생각을 배워와서는 나한테 강요를 하려들어. 작년부터 니네 식구들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어버이날이 나한테 뭐 돈 뜯어내기로 작정한 날인 거니? 라면서 남편에게는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 네 부모 난리 난 것도 혼자 해결하고 사과를 하던 돈을 더 쥐어드리던 알아서 하란 말을 남기곤 정말로 제 친정에 갔어요. 집에 가자마자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 앞에서 화가 나 죽겠다면서 열불을 토해냈고요. 제가 겪은 말들과 제 카톡들을 보자 엄마도 뭐 그런 시댁이 다 있냐며 불같이 화를 내셨고 급기야 결혼도 안 하고 싱글로 살고 있는 오빠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거 시집 잘못 간 거 아니야? 라면서 혀를 차는데 그때 밖에서 신유년들의 목소리가 들려와 제 간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니 글쎄 시누이들 셋이랑 시어머니가 사돈 어려운 줄을 모르고 저희 친정에 찾아온 겁니다. 뒤에 보니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의 내 집 주소를 찾아내서는 왔나 싶어 물어보려고 했으나 그럴 새도 없이 시댁 것들은 제 집안으로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저희 엄마를 향해서 딸이 왜 그따위입니까? 어떻게 아들을 구슬렸길래 우리한텐 딸랑 20만 원을 끝을 내고 사돈한테 돈방석을 주냐고요. 라면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꼴을 보고 눈이 뒤집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아빠랑 오빠 그리고 제가 셋이서 동시에 그것들을 말리고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달려갔고 제 손을 뿌리쳐대는 둘째 신우한테 아니 남의 SNS 찾아낸 것도 모자라 이젠 친정집까지 찾아내요? 진짜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내 부모 내가 잘 챙겨주겠다는데 형님들이 뭔데 감나라 배나라입니까? 돈이 모자르다 싶으면 형님들이 직접 돈을 더 챙겨주면 될 거 아니에요. 줄 돈이 없어서 며느리한테 돈을 뺏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시어머니 돈을 더 챙겨줍니까? 어머니가 저 낳으셨어요? 라면서 달려들다 말고 급기야 저를 가장 욕보였던 둘째 신우 앞으로 달려가 소리를 지르며 큰 키로 기선제압을 하자 오빠는 제가 한 대 치기라도 할까 싶었는지 아님 일부러 신우이들을 겁주려고 그랬는지 야, 너 저번처럼 또 사람 패지 마라. 지금 너 더 빡쳤어. 그러다 사람 죽어. 라면서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말을 듣던 그 순간 저 진짜 속으로 웃겨서 밖으로 실수할 뻔한 걸 겨우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나 말리지 마. 오늘 하나 죽여버리라니까. 라면서 오빠의 장단에 맞춰주면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어렵지 않다며 무기 될 만한 것을 찾겠다고 집안을 두리번대다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 큰형님이 야 저거 칼 들고 나오려나 봐 라면서 자기 앞에 서있던 동생들 등짝을 때리면서 시어머니 팔목을 붙잡고 막 집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그 순간 남편이 집 앞에 도착해서는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더라고요. 이제 보니 시댁 것들이 저희 집에 먼저 찾아가서는 저를 보고 한번 혼쭐을 내주려다가 제가 집에 안 들어오고 곧장 친정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뭐에 배알이 꼴린 건지 단체로 힘을 합쳐보겠다며 저희 집에 따라 찾아오려고 제 방 화장대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카드 명세서에서 제 친정 집 주소가 찍혀있는 우편을 발견해서는 그 주소를 그대로 찾아왔더라고요. 시누이들이 나갈 적에 수적으로 밀린 남편은 누나들이 말려대고 잡아당겨서 곧바로 따라 나올 수가 없었고 그래서 조금 늦게 출발을 해 이제야 저희 친정에 도착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저희 집 주소가 헷갈렸는지 제 카드 명세서 봉투를 그대로 손에 쥐어들고는 친정에 찾아온 남편은 오빠가 열어준 문에 아유 죄송합니다 형님 이라고 고개 숙여 사죄를 하며 나와 씨 진짜 나 쪽팔려 뒤지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라며 지들 가족들을 향해 소리부터 질러대며 밖으로 잡아당겨 쫓아냈고 저는 그렇게 나가는 시댁 것들한테 칼이 아닌 시원한 고춧가루 바가지를 선물했습니다. 재수없다며 소금이라도 뿌리려 했는데 집에 있는 소금이 조금밖에 없길래 우리 엄마 쓰시는 고춧가루 통을 들고 와서는 집 밖으로 따라 나가 엘베 기다리는 그년들의 비명소리를 들어보며 아유 이 그지 같은 것들 어디서 그지 근성을 며느리한테 옮겨 씌우려 해? 야 이 무식한 것들아 니들 낳아준 니들 부모는 니들이 챙겨 이것들아 능력 없어서 지들 부모한테 돈방석 하나 못 만들어주는 니들 스스로를 탓해 어디서 엄한 며느리한테 친정 엄마까지 욕보이며 덤탱이를 씌울라 해. 확 다 진짜 이걸 확 버물어버릴라. 하면서 몇 번 던질 신용만 하다가 급기야는 안 되겠다며 고춧가루를 확 퍼부어 던져버렸고요.
그 순간 저희 친정집 현관 앞은 정말 순식간에 허공부터 시작해서 오만 군데가 다 시뻘건 가루로 범벅이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네요. 콜록거리며 기침하는 것들 피해서 저는 혼자 오빠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무사히 들어왔고, 밖에선 남편이 그 와중에 또 시비가 걸리면 진짜 부부 사이가 끝장일 거라 생각을 한 건지 기침을 해대면서 시댁년들을 엘베로 태워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시댁 것들은 지 아들 손에 이끌려 사돈댁인 우리 집에 왔다가 뼈도 못 추리고서 고춧가루 범벅이 되어 도망치듯 떠났고요. 저는 두고두고 그 순간 사람 패지 말라는 재치를 발휘한 오빠에게 고마워하면서 그날 속 편하게 내 집 화장실에서 살짝 묻은 고춧가루를 씻겨냈네요. 당연히 카톡방은 바로 탈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시댁년들 넷을 모두 다 차단시켰고, 남편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고춧가루 너무 심했잖아 라면서 보낸 문자에 심해? 이게 심한 거야? 내가 네 엄마 누나들한테 받은 그 수모들과 우리 엄마가 들은 욕은 심한 게 아니고? 이럴 줄 알았다니까? 너도 그 핏줄이 맞구나? 나 너 같은 애랑 도저히 같이 못 살아. 이혼 소송할 테니까 니네 엄마랑 누나들한테 준비 단단히 하고 있으라고 해. 라고 답장을 하곤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남편은 졸지에 이혼 소송하다는 와이프 한번 설득해본다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 길에도 점심시간에도 그리고 일하면서도 계속해서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예 반차라도 낸 건지 퇴근하는 시각에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결국 저는 그날 남편으로부터 자기 가족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무개념처럼 행동할 줄은 몰랐다면서 사람 많은 카페 안에서 제게 용서를 구하며 눈물까지 보였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딱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내 결혼 생활에 절대로 다시는 시누이들과 시어머니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각인시키며 내게서 그것들을 완전히 떨어뜨려 놓는 게 네가 나와 이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일렀고요. 그날 남편은 자신의 핸드폰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카톡을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급한 건 회사에서 자기 혼자 있을 때 몰래 연락을 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제 앞에서는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는 절대로 시댁 식구들의 말 한마디도 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그날 저는 곧바로 저희 신혼집으로 남편과 함께 퇴근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단 말에 저희 아빠부터 오빠까지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는 엄청나게 으름장을 놨고요. 남편은 뒤에서 시댁 것들한테 뭔 말을 어찌했는지 시댁 식구들도 집으로 찾아오는 짓거리를 하지 않은 채 아주 조용히 연락이 끊겨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집 사람들이 가족들과 인연을 끊는다 할 때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렇게까지 독하게 살아야 하나 싶었는데, 막상 내가 지지리도 개념 없는 것들이랑 상종을 해보니 왜 연락을 끊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겠더군요. 이래야 내 속이 편안해지고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아직도 내 SNS를 염탐하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 우리 둘째 형님을 봐서라도, 그리고 결국 뻘짓하다가 멀쩡한 며느리를 놓쳐버린 우리 시댁것들 모두를 위해서라도 저는 앞으로 제 SNS에 좀 더 시댁것들이 질투하다 못해 환장할 만한 좋은 것들을 저희 친정과 열심히 공유를 하면서 자랑하고 살아보려 합니다. 가끔 SNS를 할 이유도 없고 한참 재미가 없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제가 제 일상을 드러내야 할 이유가 생겨버렸네요. 어디 한번 얼마나 공기업 다니는 딸내미가 친정부모를 살뜰하게 잘 챙기는지 두고 보라 하고 싶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이고 현재 동갑내기 남편이랑 결혼한 지는 3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프리랜서 직업이고 출퇴근을 따로 하지 않고 집에서 방 하나를 차지하고선 작업실 겸으로 쓰고 살고 있고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매일 출퇴근을 하며 규칙적으로 돈을 벌어오고 있었는데 얼마 전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 일상에 전에 없던 거세 물보라가 온 세상을 휘감은 듯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달라졌어요. 평생을 저와 함께 이날 이때껏 그랬던 것처럼 사이좋게 잘 지낼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릴 적 말 안 듣고 싸운 것도 한때였고 대학 들어가면서 혼자 알바해서 돈 벌어오던 걸로 엄마한테 용돈 드리는 맛에 살았고, 취직하고 나서는 1년치 월급 조금 들어다가 같이 세부여행도 갔었습니다. 어릴 적 고생해서 사셨던 엄마에 대한 보상이나 다름이 없었고 어떻게든 그 보상을 자식이고 엄마가 전부를 할 수 있는 저희가 해야 한다 생각했기에 하나 있는 남동생이랑 부모님만큼은 정말
각별하게 모셨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저 취업하고 4년도 되지 않아서 심장질환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그 당시 엄마가 혼자가 되었음에 너무 힘들어하고 또 외로워하셔서 저희 남매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는 결혼이 많이 늦은 편이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엄마의 존재가 원인이기도 했어요. 혼자서 조금만 내버려 두면 우울증이라도 걸린 사람 마냥 정신을 놓고 사시는 엄마를 돌봐드리고 좀 더 웃게 해드리고 싶어서 같이 엄마랑 결혼하고 출가한 남동생 없이 둘이서 살며 오순도순 참 정겹게도 지냈습니다. 딸내미랑 같이 단 둘이서만 친구처럼 사는 게 겨우 적응이 되셨는지 점차 상태가 나아지셨고, 급기야 제 나이가 30이 훌쩍 넘어가면서부터는 먼저 빨리 결혼을 하라면서 떠나가라고 보채던 게 저희 어머니셨어요. 그래야 자식들을 다 키워놓은 것 같아서 속이 후련할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 엄마 말에 뒤늦게야 대학 동기들, 회사 동료들 소개를 주선받아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제 딴에는 엄마 때문에라도 결혼을 좀 늦지막히 하려 했는데, 당시 시어머니께서 나이 많은 며느리 들어오는데 결혼을 안 서두른 이유가 뭐냐면서 저희 남편에게 저 들으라고 한번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있어서, 그때 처음으로 제 나이가 누군가에겐 전혀 환영받지 못할 수 있는 늙은 나이란 걸 눈치 보며 결혼을 서둘러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시어머니로부터 들었으면 결혼을 하지 말고 엎었어야 하는 건데, 저는 그마저도 저희 엄마가 마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실까 싶어 친정으로는 아무 말 전하지 않은 채 시모를 대신해 사과하는 남편만 용서하며 결혼을 했네요. 시모는 참 별나고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사람한테 천성이 타고나는 것이 있을 테니 못됐다고까지 말을 하지는 않으려 하는데, 시모는 정말 앞뒤라도 씌인 여자 같았어요. 혼자 사는 저희 엄마의 상황을 뻔히 알면서 친하지도 않던 결혼 초 저희 집에 모여서 하신 말씀들은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시아버지가 잠시 전화를 받는다고 방 안으로 들어가시고 저희 부부랑 시모 그리고 저희 엄마 넷이서만 남겨져 있던 그때에, 사돈은 참 인생이 기구한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절대로 남편 먼저 죽고서 혼자 못 살아요. 저 사람 없이 나 혼자 도대체 어찌 살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저 사람은 저 나이가 되도록 여전히 내 손에 꽃 쥐어주는 거 그렇게나 좋아해요. 가끔은 앞치마 메고서 내 밥 차려준다고 부엌에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하던지. 밥 차려주는 남편도 꽤 최고지 뭐. 라면서 남편 일은 저희 엄마 앞에서 인생이 기구하다며 시작을 하더니만 급기야 자기 남편 자랑을 막 내려놓는데, 저 나이에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쯤 되니 주변에서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인 하나쯤은 있을 터인데, 배우자 잃은 사람의 슬픔 하나 배려를 못해주나 싶어서 저는 저대로 표정이 굳어졌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와 엄마 눈치를 보면서 다른 주제의 얘기를 하겠다며 애꿎은 음식 얘기를 하고 있고, 엄마는 그 상황에서 열심히 사돈비 맞춰준다면서 끝까지 웃고만 계시더라고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누구보다 그리워하고 힘들어했던 저희 엄마였는데, 시어머니의 그런 말씀을 듣고도 억지로 웃어 보이고 계신 모습에 저는 정말 천하의 죽일년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도저히 엄마 앞에서 시모 때문에 고개를 제대로 들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신 아빠의 빈자리를 굳이 대화 주제로 꺼내보면서 시모는 그 밖에도 저희 엄마가 하루는 위아래로 검정색 목폴라와 조금 짙은 청색의 긴 바지만 입으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자마자 누가 또 옆에서 돌아가셨어요? 주변에 죽어버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러다 설마 나도 내일 죽었다고 장례 치르는 거 아냐? 라면서 장례식을 다녀온 것 같단 말을 웃으면서 신뢰를 무릅쓴 말을 뻔뻔히 뱉어내는데, 와, 정말 저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 무슨 말을? 라며 제 말을 끝내지도 못했고, 남편은 딴에 지 엄마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이 무식하고 예의 없는 줄은 아는 건지 산 사람을 왜 죽는다고 표현해? 라면서 그만하라고 떽떽거리면서 뭐라 하는데, 진짜 저 입에서 언젠가 뭐가 터져도 단단히 터지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랬던 시어머니를 저희 엄마는 늘상 나이 드신 분들이 원래 말은 함부로 잘한다. 옛날에는 배움이 짧았기 때문에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말하는 사고방식이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젊은 네가 참아야지. 그래야 네 신랑이랑 더 오래도록 속 편히 잘 살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시댁을 이해해야 잘 살 수 있어.
라면서 이해를 하란 말을 하셨어요. 그래야 제가 좀 더 나은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엄마도 시어머니랑 비슷한 나이셨고 분명 시모 입에서 나오는 남편 어쩌고 하는 소리들은 엄마도 너무 듣기 싫으셨을 텐데 제가 중간에서 걱정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셨을 텐데도 저의 평탄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이해하라고 먼저 타일러주기만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걸 엄마의 딸이자 인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기에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래서 엄마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잘 알지. 내가 무조건 무시하고 참을게. 라면서 억지로 대수롭지 않은 척을 했네요. 그렇게 모녀가 서로 말을 함부로 하는 시어머니로부터 철저히 마음의 벽을 쌓으면서 앞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웃고 뒤에서는 서로가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을 해가며 참 속 뒤집어질 정도로 답답하게 살았습니다. 엄마 속이 시원할 정도의 사이다 같은 한 방을 시모한테 먹을 만도 했는데 저는 참 바보같이도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만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이라 여기면서 감히 시모한테 대꾸를 해볼 생각을 못했었어요. 먼저 우리 다 같이 모여야지 이번 달에도 라면서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기회를 자주 가지고자 모임을 주도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참 많이 서로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나 남편 그리고 저희 엄마까지 늘 불편하고 뭔 일이 터질까봐 좌불안석이었습니다. 패싸움 나는 게 아니라 시모가 이번에는 또 어떤 말을 웃으면서 꺼내서 우리 속을 뒤집어 놓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러다가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가끔 속을 뒤집는 시모는 너무나 저희에게 익숙한 일상의 일부분이 되어버리는지라 평소에 일하고 돈 벌며 살 때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일하고 먹고 마시고 또 남편과 사랑을 나누다 엄마한테 안부 연락을 드리면서 그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더욱 각별하게 조심을 해가며 만남과 인사를 이어봤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조차 읽지를 않으셔서 혼자 사시는 엄마가 걱정된다며 제가 일부러 남동생한테 또 연락을 했고 남동생이 바빠서 퇴근이 늦을 것 같다는 말에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엄마네 집에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무래도 혼자 사시는 분이시다 보니 자식인 제가 좀 유별나게 엄마를 챙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도착하고도 남을 남편이 퇴근하고 제가 친정에 가는 길이었음에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일 때문에 정신이 없이 핸드폰을 한참 보지를 못하다 문득 엄마 생각이나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여전히 남편은 연락이 없고 뭔 일인가 싶어서 한참 기다리다 퇴근해서 집에 가던 도중 남편으로부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남편은 너무 경황이 없어 정신없이 구급차를 부르고서 엄마를 이송시키고 나중에야 정신을 차리고서는 먼저 남동생을 불렀다며 이제서야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뭐에 홀린 듯이 병원을 찾고 엄마의 상태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뒤늦게야 엄마가 정말로 돌아가셨다는 충격과 아픔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울고불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이 가슴이 아파와 숨이 멎겠더라고요.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그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남동생의 애꿎은 등짝을 몇 번이나 내리쳤는지 모릅니다. 하나 둘 내가 그간 엄마한테 했던 말들과 동생이 했던 말들, 내 남편이 했던 말들을 곱씹어보면서 어느 포인트에서 우리 엄마가 가슴이 아프시고 죽을 만큼 힘드셨을까 하며 과거를 떠올려보던 중 빠른 시간 내에 시어머니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소 한결같이 죽은 우리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혼자 살면 외로워 죽을 것 같을 텐데 사돈은 참 용케도 잘 버텨요. 라는 개소리를 시전하며 고인의 유족을 농락한 날들. 우리 남편 없음 나 진짜 살 이유가 없어요. 남편이 곁에 같이 나이 들어 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또 행복한 일인지는 사돈은 절대 모를 거예요. 라면서 지 남편은 살아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말을 구태여 입 밖에 꺼내는 개친상짓을 시전한 날들. 그 모든 날들 중에서 시모가 저희 엄마의 가슴에 비수를 꽂다 못해 칼로 난도질을 한 그 순간들이 모조리 다 영화의 필름 마냥 꺼내져 머릿속을 흘러가는데 제 입 밖으로 그만 죽여버릴 거야.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라고 라는 화부터 내버렸습니다. 옆에서 남편과 남동생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단번에 알겠었는지 참어 지금은 어머님 장례를 잘 치러드리는 게 우선이야.
라면서 제 화를 겨우겨우 달래더군요. 그 말이 일리가 있었는지라 저 정말 차오르는 이 분노를 어떻게든 참고 이겨내야 한다며 마음을 달래가며 엄마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부르며 내 딸 하고 일어나 와줄 것 같은 엄마가 누워있는 꼴을 보고 있자니 너무 속에서 천불이 나고 코가 달아 없어질 만큼 뜨겁고 사무치는 눈물이 흘렀으나 장래만이라도 잘 치러드려야 엄마가 떠나시는 길만큼은 더 이상 힘들지 않아 하지 않겠냐면서 저를 달래주는 제 하나뿐인 남동생의 말을 들으며 씩씩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부터 부고 사실을 주변인들에게 알리기까지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남편과 남동생이 옆에 없었더라면 진작에 정신줄 못 잡고 쓰러졌을 텐데 옆에서 든든하게 제자리를 지켜주는 남자들 덕분에 힘을 얻으며 장례를 치렀는데 저 정말 장례식장에서 피를 볼 뻔했습니다. 글쎄 장례식장에 나타난 시모가 짙은 색의 립스틱을 바른 채 메이크업을 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평소에는 그냥 곱게 뻗어있는 지저분한 생머리 상태였는데 어느 순간 누구한테 드라이라도 세게 받고 온 사람 마냥 머리가 완전히 정갈하게 정돈이 되어서는 곱게 묶여져 있고 가까이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할 때에는 급기야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쳐발라선 피부가 희고 눈썹부터 눈화장까지 곱게 되어 있는데 와씨 진짜 그 꼴을 보는 게 구역질이 나올 뻔했습니다. 내 엄마는 지금 저리 마음 속상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누워 계신데 사돈이란 인간이 하다하다 이제는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도 저리 엄마의 속을 뒤집어 놓을 짓을 한 채로 나타나니 열불이 나 죽겠더라고요. 누가 봐도 화장을 곱게 해서는 미용실 가서 머리부터 메이크업까지 풀로 서비스를 받은 모양인데 그 상태로 와서는 우리 엄마 앞에서 코인의 명복을 빈다며 인사하는 시모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제 눈은 이미 살기가 가득했고 저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던 남동생도 얼척이 없다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헛웃음을 지어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진땀을 빼며 시모를 빨리 내보내겠다고 어여 자리에 앉아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라며 시모의 등을 떠밀고 있고 시모는 자신을 요상히 쳐다보는 저를 보며 갸우뚱대더니 네가 많이 힘든가 보구나. 나를 보고도 인사를 제대로 안 하는 거 보니 힘내라 아가. 라는 말을 하면서 제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나갔어요. 순간 동생과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어떻게든 엄마의 장례까지라도 잘 치르는 것에 집중하자며 화를 달랬고 저는 장례부터 화장하고 엄마를 납골당에 봉안해 드리기까지 정말 엄마 잃은 슬픔과 동시에 시모를 향한 분노로 머릿속에 잡념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시모는 한 건 단단히 절 건드리고야 말았습니다. 불안불안했는데 결국 그 행동 거지며 인성은 고쳐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장례 후 집으로 돌아가던 날 동생과 동생처 그리고 저와 남편 이렇게 넷이서 마지막까지 함께 마무리를 하곤 제가 어떻게든 동생네 부부한테 수고했다고 밥 한 끼라도 해주고 싶어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발인하고 화장하고 정말 그 과정 동안 남동생이 저만큼이나 너무 서럽게 울어서 옆에서 올케가 남동생 챙긴다고 옆에서 같이 엄청 고생을 하기도 했거든요. 저희 모두 아이가 없는지라 어떻게든 서로 배우자만 챙겨주면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는 정말 세상에 부모 없이 남동생에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끼리라도 엄마 없이 새로이 살게 되는 이 시점을 잘 시작해보자는 마음이라도 다져보려 손수 밥을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다 같이 저희 집에 가보니 집안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시아버지는 자리에 안 계셨고 시어머니는 혼자서만 들어와 계셨는데 니네 걱정돼서 내가 그냥 집에 있을 수가 있어야지. 먼저 밥 차려놨는데 사돈네도 오는 줄 몰랐네. 더 차려둘걸. 라면서 얼른 부엌에 가서 밥을 먹으라고 떠미시더군요. 평소 남편이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니 늘상 집에 있어서 남편 보러 저 없을 때 집에 자주 오고 가고 하셨던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저희 집 비밀번호까지 알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누가 내 집 안에 말도 없이 들어와 있다는 것부터 짜증이 순간 확 나버려서는 남편을 째려보니 남편은 자기도 계신 줄 몰랐다는 말을 하려는 건지 손을 흔들어대며 고개를 젓더라고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 어필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미 다른 사람도 아닌 시모라는 것에서부터 열불이 터져선 당분간은 안 보고 싶었던 사람을 억지로 본 것에 대한 분노가 차오르는데 그만
제가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버리고 말았어요. 결혼하고 난 후부터 무조건 이해하고 참으라고 했던 엄마의 오랜 가르침 때문에 엄마 앞에서 시모한테 제대로 욕 한 바가지도 못해줬던 것이 두고두고 한이 맺혀 죽겠는데 부엌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생일 케이크를 보는 순간 제가 그만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정신이에요? 뭐 어디 축하할 일이라도 있어요? 생각은 하고 밥상을 차린 거예요? 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세상 천지 어느 또라이가 생일 케이크를 먹으라고 올려둡니까? 진짜 보자 하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라면서 뒤에 있는 남동생 부부한테 내 마음 좀 이해해달라며 가슴팍을 치면서 뒤돌아보자 남동생 부부도 뭔 얘기냐면서 황급히 부엌 안으로 들어와서는 식탁 위에 있는 생일 케이크에 빡이 쳐선 한숨을 내셨고 급기야 남동생은 올케를 보며 겨우 화를 누른 채로 씨발 이란 욕설을 크게 뱉어내었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말리겠다며 그게 아니라 장래 내내 우느라 당 떨어졌을 것 같아서 사온 것 같은데 그지? 그렇지? 그렇다고 말해. 라면서 자기 엄마를 어떻게든 변호를 하겠다며 별 같지 않게 당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해대며 중간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만 그 말에 웃기지 마! 라면서 남편의 뺨을 쳐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쳤다면서 그 와중에 너 미쳤냐? 네 엄마 죽은 걸 왜 우리 아들한테 지랄이야? 라면서 저를 향해 다가오며 소리를 쳤고 그 순간 뒤에서 남동생도 이제는 사돈 어른이고 뭐고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달려들어서는 시모의 어깨를 밀치면서 당신이야말로 미친 거 아니야? 장례 끝나고 온 사람들 앞에서 케이크를 선물하는 게 제정신이야? 아우 씨바 진짜 그동안도 역 같았는데 이거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면서 당장이라도 한 대 치겠다면서 다가서서는 위협을 하는데 그걸 본 남편도 제 남동생의 덩치에 감히 말려보겠다고 덤빌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남동생을 말릴 수 있는 건 저나 올케 둘뿐이었어요. 동생을 옆에서 겨우 말려가면서 사실 속으로는 동생이 한 대라도 시모의 낯짝을 쳐주길 바랬지만 끝까지 붙들어 말렸습니다. 그 더러운 짓, 손에 사람 뺨 때리고 피 묻힐지도 모르는 그 더러운 짓은 제가 제 손으로 직접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간 엄마가 살아계시던 생전에 하지 못해서 후회로 속이 터질 것 같았는데 장례식장에서의 짙은 립스틱을 바른 화장과 메이크업이라는 희대의 뻘짓에 이어서 집에 돌아와서는 메이크업을 받았던 것이 맞다는 걸 반증이라도 하듯이 초췌해져 있는 얼굴과 밋밋한 머리카락으로 서 있는 시모를 반드시 응징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하다 사돈 장례식장에서 사돈이 떠나가는 길에서조차 속을 뒤집어 놓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립스틱에 메이크업에 머리까지 하고 나타나서는 이제는 남은 자식들한테 케이크라도 떠먹여주면서 우리 엄마를 또 한 번 더 욕보이를 하시는 거고요. 정말 제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어머님은 악랄하시네요. 살다 이렇게 악랄한 늙은이는 내가 진짜 처음 본다고. 라면서 시모의 밋밋한 머리를 잡아당겨서는 앞에 있는 생일 케이크 위로 시모의 얼굴을 처박아 던져버렸습니다. 식탁 위에서 손을 허우적대며 제 소나기에서 빠져나오겠다고 발버둥을 치던 시모 때문에 식탁 위의 밥 반찬들이 죄다 쨍그랑거리며 사방으로 떨어져 나갔고 시모는 숨을 못 쉬겠던지 고통스럽다며 급기야 식탁 위를 손바닥으로 세차게 치며 그만하라 신호를 보내더군요. 뒤에서 남동생이 못 봐주겠다며 자기 손까지 들어선 시모의 머리를 한 대 더 깊숙이 케이크 속으로 박아버리던 그 순간 결국 남편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보통 일이 아니라 생각을 한 건지 한 번만 봐줘 제발 노인네 노망난 걸 나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라면서 저희 남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저희 남매와 올케는 그간 시모의 악랄한 행동에 대해서는 들은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직접 본 것도 있어서인지 절대로 멈출 수가 없었고 저는 시모의 고개를 그대로 들쳐 올리자마자 얼굴을 씻길 생각도 안 하고 시모의 구렛나루를 세게 잡아당겨서는 그대로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노인네의 옆구리를 발로 뻥 차버리며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나가 쓰러지는 시모를 따라 일어나 애초로이 쳐다보던 남편에게 너도 나가. 이 상황에서 네 엄마부터 걱정되고 네 엄마가 여전히 옳다고 생각되면 나가서 네 엄마 뒤처리나 하라고. 천하의 죽일년 같으니라고. 감히 엄마 잃은 자식들한테 생일 케이크를 갖다 처먹일 생각을 해? 확 진짜 대가리를 뽑아버릴라. 라면서 남편을 보다 말고 시모를 향해 다시 나가서는 발길질을 갈기고 침을 퇴 뱉었습니다. 시모는 벌벌 떨면서
아파트 찬바닥 위에서 두 손바닥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더라고요. 저는 집안에서 지엄마를 챙긴다고 나오지를 않은 채 가만히 서 있기만 한 남편의 뜻을 짐작하고는 저희 집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고요. 이 짓을 엄마가 살아계셨던 생전에 보여드렸더라면 엄마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가슴에 한이 맺히는 걸로 모자라 매일 밤마다 피토할 지경입니다. 단순히 아빠가 그리우셔서인지 아니면 시모의 말들이 가슴에 박혀 비수가 되어서인지 세상을 떠나실 적 엄마의 심정을 제가 감히 어찌 헤아리겠냐마는 이 두 이유 모두 시모의 하찮은 말들로 인해서 벌어진 감정들일 테니 저는 저대로의 엄마를 위한 복수를 했다고 여겼습니다. 동생네 부부도 옆에서 잘한 거라 저를 토닥여주기 바빴고요. 남편은 차마 지엄마를 패버린 것에 잘했다는 말은 못했지만 면목이 없다. 나는 말을 하면서 말을 다 잊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난장판이 된 부엌을 치우겠다며 저희 보고는 좀 쉬라고 하더군요. 저와 남동생은 시무랑 씨름하느라 힘을 썼더니만 진이 다 빠져서는 주저앉았고 결국 그날 저는 동생네 부부한테 뜨신 밥 좀 차려주려다가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대체했습니다. 벼랑간 정말 사람을 쳐보는 더러운 짓을 다 해봐서 남편을 볼 때면 아주 살짝 아들 앞에서 어미를 때린 아나무인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미안하긴 했지만 죽은 제 친정엄마 영정사진만 보면 제가 지금 누워있다가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네요. 그래서 그런지 시무를 때리고 욕보인 건 두고두고 제 인생의 업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고로 잘한 제 인생의 업적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집에서 애 키우는 엄마입니다. 3살짜리와 11개월짜리 딸 둘이 있고요. 요즘 세상에 맞벌이를 해야 먹고 산다고는 하지만 제가 일을 안 해도 딱히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는 집이라 제 몸을 부엌에만 가져다 놓고 살아도 저희 가정은 굴러가고 있습니다. 남편의 약사입니다. 내 식구 책임지기에는 다달이 벌어오는 돈 3,400만원 정도라 모자랄 때가 많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남편 약국이 영구적인 일이기도 하고 남편이 꾸준히 일만 한다면 저희로서는 연금이 따로 필요 없는 일이기도 한지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족하고 살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다행스레 시댁에서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을 사는데 돈을 많이 보태주셔서 대출금을 끼지 않고 있고 또 현재 시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이 하나 있는데 재개발이 진행되고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태라 이것저것 돈 불려진 것이 많아서 나중에 받아낼 재산도 좀 있습니다. 거기에 자식이라고는 저희 남편이 시댁에서 외동이다 보니 다른 곳에 돈 나갈 일이 없어 온전히 저희가 물려받을 거라 사실 남편이나 저나 당장에 모자란 돈 걱정에 대해서는 크게 하고 살질 않아요. 제가 오늘 글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조금만 서로 만족해하면서 배려하고 살면 걱정 않고 나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행하고 매사에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제 자식들에게조차 신경제거 화를 내는 더러운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시댁에서 불과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바로 같은 아파트 옆동에 위치해 있거든요. 집 사는데 돈을 보태주겠다고 하셔서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저로서는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에 어머님 아버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무조건 조건 맞춰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집을 덜컥 사셨다고 하셔서 이 빠른 추진력은 무엇인가 하며 집을 가봤는데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였어요. 브랜드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같이 살라고 아파트를 하나 사게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천금만금을 얻은 기분이었고 그래서 별말 않고 아파트를 둘러보던 중 아차 싶더라고요. 여기가 바로 시댁과 같은 아파트였던 것입니다. 처음 시부모님 인사드린다고 찾아왔을 적에는 껌껌한 저녁이기도 했고 긴장을 너무 했는지라 옆에서 남편 손에만 이끌려 따라오며 제 몸 단정히 하는 것에 정신없어 주변을 잘 인지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보니 동네도 같고 왜인지 엘리베이터 타는 모양새도 익숙하다 싶었더니만 딱 같은 아파트 옆동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옆에서 시모는 자 이제 집 다 봤으면 우리 집 가서 밥 먹자 하면서 저희를 우르르 데리고서는 바로 옆동으로 가선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요. 뭐 저희 친정엄마가 워낙 시집살이 같은 걸 안 받고 사신 분이신지라 제가 시댁을 잘못 만나면 어떡하냐는 걱정 같은 건 딱히 하고 산 여자가 아니에요.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고 하니까 나도 살다 보면
우리 엄마 팔자를 닮아 있겠거니 했죠. 그런데 심적으로도 긴장되고 여전히 불편한 시부모님을 바로 옆에 두고 살아야 한다니 정신이 살짝 까마득했고, 더군다나 저는 딱히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연애를 한 남편과 살며 집에서 주부로 일할 참이었는데, 과연 시부모님과 거리를 두고 편히 살 수 있을까 싶어 난감하기도 했어요. 다만 우리가 집을 사는 데에 보태준 것이 너무 많으셨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은 당연히 내가 입 다물고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있더군요. 시어머니의 저희 집을 향한 소유심 같은 것이었네요. 집을 사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 덕에 저희가 지금껏 집 걱정 안 하고 잘 살면서 애 둘 낳고 잘 키우는 것을 두고두고 감사해 했습니다. 절대로 잊으려고 한 적도 없고, 바로 옆에 사는 시어머니가 절대로 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도리는 부족함 없이 해서 시부모님이 돈을 써주신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고자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시댁에 놀러가서 일 나간 시아버지 없이 혼자 계신 시어머니를 데리고 공원을 가 산책을 하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먼저 불러주시더니 나중에는 너무 당연한 저의 일상이 되어버려서는 저도 제법 운동하는 기분이 난다며 시어머니와 일주일에 5번 정도는 그렇게 저녁마다 만나 산책을 했어요. 아이가 둘이 되면서부터는 육아가 정신이 없어서 그 핑계로 어머님과 바깥 산책을 할 수는 없었지만, 어머님께서는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저희 집을 매일같이 방문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딱히 산책을 못 간다는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또 시어머니는 밥 먹는 것을 유독 좋아하셔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남편 출근하는 시간에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곤 하셨는데, 하루는 그게 너무 신혼초부터 잦았고 거의 반년 정도가 지속이 되다 보니 남편이 참다가 저보다 더 불편하다면서 "엄마,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우리 집으로 오는 거야? 아버지 밥은 차려드리고 온 거지?" 라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말에 신경질을 내시면서 "내가 내 집에 오는데 며느리 앞에서 그런 무안을 주면 어떡하냐? 네 아버지 목구멍에 넘어가는 밥보다 내 새끼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이 더 중하니까 확인하러 오는 거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남편은 약사라서 약국 오픈을 조금 늦게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밥 먹고 일부러 운동 겸 걸어서 약국으로 가느라고 1시간 정도는 오픈 시간보다 한참 전에 출발을 해서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른 시각에 밥을 먹는 것이었고, 그래서 저도 돈 벌어오는 남편 기특하다며 당연스레 주부니까 밥을 차려줬는데, 옆에서 시어머니는 그걸 감시하겠다고 결혼 초부터 저희 집에 와 자연스레 아침을 먹는 것이었어요. 뒷골이 오싹했죠. 그간 오셔서 내가 아침으로 차려내는 반찬들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 말입니다. 다행히 어머님이 매번 오셨기 때문에 어머님을 봐서라도 아침을 대충 차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열심히 만들었느라 아쉬운 소리는 듣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 다음에도 지금까지 애를 하나 낳고 둘을 낳아도 한결같이 아침 식사를 함께 하시겠다며 찾아오는 시어머니로 인해서 저는 그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상 차려내는 게 여간 피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은 저녁대로 일주일에 5번 정도는 농담 아니라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저녁 시간에 부엌 의자에 앉아 저 혹은 아이와 얘기를 한다고 시간을 보내셨는지라 어머님께서 "오신 김에 저녁도 같이 드시고 가세요" 라는 말을 자연스레 해야 했고요. 이 소리를 안 하면 어머님은 결국 혼자 부엌에서 제 주변을 서성이다가 "넌 왜 시어머니가 있는데 저녁 한번 먹고 가란 말을 안 하냐" 라며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이 일을 2번 겪고 나서야 무조건 시어머니가 계시면 저녁을 드시고 가라고 먼저 말을 꺼내야 어머님이 화가 안 나신다는 것을 알아챘고요. 그렇게 매번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밥 먹고 가라고 하니 나중에는 시어머니도 제가 굳이 말을 꺼내지 않더라도 알아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밥을 먹거나, 조금 늦게 남편이 퇴근을 해서 같이 밥을 못 먹기라도 하면 굳이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늦은 시각 같이 저녁을 먹고는 집으로 돌아가곤 하셨어요. 그쯤 되니 시아버지는 도대체 집에서 밥을 제대로 잡수고 계신가 싶은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안부인사 차원에서 따로 전화를 드려 일 때문에 얼굴 뵙기가 힘들다며 저희 집으로 와서 진지라도 좀 잡수고 가시라는 마음에는 없지만 며느리로서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말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가뜩이나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 텐데 나까지 가셔야 되나? 안 그래도 나도
네 어머니 좀 집에 붙잡아 놓고 싶은데 그 사람은 며느리가 이쁘다면서 매일같이 너희 집으로 가는구나. 나야 뭐 자식이 부모와 함께 잘 어울려주니 고맙고 보기만 해도 배부르고 라고 말입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알랑방구를 까셨으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에 거의 매일을 새벽 시간과 저녁이 찾아와서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얻어먹고 반찬을 살피는 시어머니신데 그걸 자식들과 잘 어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시아버지의 눈치 없는 말씀과 또 정말 해맞게 말씀하시는 그 말투에서 전 또 한 번 난감하다면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집들도 다 시부모가 집을 사주면 일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새벽상과 저녁상을 얻어먹는 건지 그냥 집을 사주고서는 가끔 오셔서 밥이라도 같이 하며 잘 지낼 수는 없는 건지 정말 불편해 죽겠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까지는 다 참아낼 수 있었어요. 어차피 저도 밥을 차려 먹어야 하는 거니 사람 하나 더 껴서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잊으면 그만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예의 따위를 전혀 갖추지 않고 무례하게 구시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엄마를 대할 때였죠. 딸내미 집이니까 엄마가 한 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를 마치 바이러스 대하듯이 집안에서 볼 때마다 어머 왜 오셨어요? 라며 후다닥 문을 열고 들어오려던 현관문을 닫아버리고 도망쳐 나가신다거나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저와 함께 밥을 먹거나 다과를 나누고 있는 꼴을 귀엽고 보기가 싫다면서 인상을 잔뜩 구기시곤 그렇게나 혼잣말을 해대셨습니다. 왜 아줌마들이 그냥 혼잣말을 할 때 목소리 엄청 크게 내고서 주변 사람들한테 다 들으란 식으로 짜증내는 거 있잖아요. 딱 그 짝이었어요. 할 일이 없는 것들이 모여서 이게 뭐 하는 건지 원. 나는 여기를 왜 왔나? 와서 며느리랑 얘기 한 번을 제대로 못 해보겠네. 라면서 옆에서 저희 애꿎은 책장을 만지다가도 이런 소리를 하시고 또 애꿎은 TV 채널을 돌리다가도 푹 한숨을 쉬면서 이런 소리를 하시고 그러니 집에 찾아온 저희 엄마 속이 편했을 리가요. 처음 저희 어머니를 대할 때부터 그리 진심이 담긴 채 예의를 갖추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집 사줬다면서 그 소리를 저희 엄마 앞에서 몇 번이나 하며 내 집에 사는 며느리니까 내가 알아서 간수하고 살아도 되죠 사돈? 라면서 며느리를 물건마냥 얘기하고 의시되던 시모셨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집안에서 엄마를 보기만 하면 이 난리를 치셨습니다.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두세 번 올까 말까 하셨던 저희 엄마를 볼 때마다 자기 집에 쳐들어온 이방인 마냥 불편해하는 티를 팍팍 내셨답니다. 좋은 모녀가 있는 걸 보면 알아서 빠져주실 법도 한데 오히려 더 대화에 껴서는 혹여나 자기 뒷담화라도 까는 게 아닌지 들어봐야겠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의자를 당겨 옆에 앉히셨고요. 그 밖에도 뭐 제가 감히 저희 친정엄마한테 너무 죄송스러워서 떠올려 보기가 힘든 상황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저를 우습게 알았으면 저희 엄마도 우습게 아시나 싶어 울컥한 순간도 많았는데 어쩌겠나요. 집을 시어머니가 해주신 게 맞긴 맞고 저희 엄마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아니까 절대로 시어머니께 함부로 나서지도 못한 채 늘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찾아와서 나는 죄송하단 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제게는 엄마의 이 말 한마디가 참 가슴이 찢어지는 말이었죠. 문제는 그런 소리를 하도 듣고 살다 보니 저희 엄마도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집에 오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겁내기 시작하셨어요. 또 혹여나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을까 싶어 말입니다. 하도 작년부터 집에 오기를 꺼려하고 딸이 밥 한 번 차려주려고 해도 한사코 거부만 하시더니 급기야 저를 향해서 친정으로도 찾아오지 말고 시어머니 옆에서 기분 잘 맞춰드리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또다시 가슴이 찢어지고 결국 저는 코로나 시국에는 또 코로나 때문이라며 엄마 얼굴을 오래도록 보지 못하다가 급기야 올해가 지나 반년이 다 되어가는 때에야 엄마를 집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좁아터진 친정집에서 엄마 밥을 얻어먹는 것보다 딸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면서 제 딴에는 제 집에서 더 좋은 음식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부담스럽고 시엄마 볼까봐 긴장되어 오기 싫다는 엄마를 겨우 집에 초대했던 날 시어머니께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집에 남편 손님이 오니 불편하니 오지 말아달라는 말을 작성하고 전날 꺼냈습니다. 당연히 시모입에서는 입이 삐쭉 튀어나와 있었지만 옆에서 남편이 우리도 편하게 손님 좀 초대하자 라면서 거들어주니
시모도 어쩔 수 없다면서 누구인지를 막 물어보다가 금세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시어머니가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서 일이 다 꼬이고야 말았습니다. 엄마가 약속 시간보다 더 일찍 오셔서는 본인이 딸한테 밥을 차려주고 싶었다면서 바리바리 싸우신 재료들로 막 요리를 해주셨어요. 제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엄마가 또 딸 봐서 해주고 하시니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엄마 밥이 그리워서 엄마랑 같이 부엌에서 한참 요리를 하고 웃고 수다 떨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의 엄마의 손에서 차려진 10첩의 밥상이 저희 집 식탁에 차려져서는 남편도 아이들도 다 설레는 마음으로 수저를 겨우 몇 수가 들며 정갈한 식사를 하던 그때에 설마 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확히 약속 시간에서 딱 30분 정도 지나간 시점에 밖에 시어머니가 나타나셨더라고요. 들어오면서부터 손님이 누군데 결혼하고 일이 처음으로 집에 손님을 맞이하냐 면서 혼자 한참 제 말에 의아했던 것을 곰곰이 생각했다가 와봤다며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다면서 들어오는 어머님이 저희 친정엄마를 보신 순간 이럴 줄 알았어 이것들 없는 것들이 하여튼 궁상은 텄던다니까 내 아들 집에 기어코 와가지고 귀한 밥을 얻어먹고 싶었던 거요 사돈 시부모 어려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출가외인인 딸내미 집을 결혼하고서 도대체 몇 번을 찾아오시는 거요 라면서 화를 내시는데 어찌나 불같이 화를 내시던지 저희 엄마가 밥을 먹다 말고서 식탁 위에 서서는 죄인 마냥 가만히 두 손을 모아 경직되어 계시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은 당연히 저희 엄마 얼굴을 보기 힘들다면서 엄마, 장모님이야 말 가려서 해. 자주도 아니고 1년에 겨우 한 번 보고 매시는 건데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라며 애들도 듣는데 어른스럽게 좀 행동을 하라며 막 딸내미 귀를 막는데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에 꼭지가 틀렸는지 더욱 빡이 치셨습니다. 마치 분노조절 장애 버튼 하나를 눌러버린 것처럼 감정이 동요해서는 무엇이 어쩌고 어째? 내가 내 아들 집에 와서 불편한 사돈 얼굴 봐야 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너 지금 그게 애미한테 할 소리냐? 집 사준 애미한테 할 소리냐고. 초대를 하려면 나를 초대해야지. 왜 아무것도 안 한 사돈을 초대해 놓고선 나를 따돌려. 왜 나를 따돌리냐? 장모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냐? 아님 너야? 며느리 네가 나 빼놓고 밥해 먹자고 부른 거야? 어? 라면서 남편을 향했다 저를 향해 역정을 내며 유치하게 따돌리고 말고 하는 문제라며 막 잡아떼며 제 탓을 하시는데 진짜 어이가 너무 없었어요. 어머님, 집 해주신 거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엄마한테 밥 한 끼 차려주고자 어쩌다 부른 겁니다. 이걸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 달래시면 저도 이제는 어머님 집에 못 드려요. 집에 계속 와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차려주는 밥 공짜로 얻어먹고 가실 거면 저 그냥 이혼하고 차라리 제가 이 집을 나갈게요. 저도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 욕보이는 시모는 절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라면서 저도 시어머니 앞에서 절대로 뒤지지 않고 한번 해볼 만큼 해보라는 식으로 작정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순간 꼭지돈 시어머니가 저희 앞에서 벗어나고는 식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애미한테는 한번 해주지를 않던 반찬들을 네 어미한테는 꼴에 없이 사는 애미라고 잘도 챙겨주려 했나보다 너. 이게 다 뭐니? 이거 다 나 안 주려고 오지 말라 했던 거야? 저거 완전 싹수가 노란 년이네 정말. 라면서 남편을 향해 제 욕을 함께 해달라는 식으로 두 손을 양껏 쥐고서는 승질을 부리다가 가족들 중에서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남편이 저희 엄마 걱정이 된다면서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저희가 그냥 밖에서 맛있는 거 사드렸어야 하는데 괜히 오셔서는 음식도 하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며 저희 엄마한테 사과를 하자 시어머니는 결국 두 손 두 발을 드셨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사돈이 만든 음식이었어? 비린내 나서 죽겠는 이 음식들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겨우 반찬 몇 개 만들어 놓고는 생색은 역겨워 죽겠네 정말. 라며 그 위에 침을 퇴하고 뱉는데 아 정말 시어머니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시고 마신 것이었습니다. 감히 내 엄마가 차려준 밥을 제대로 다 먹지도 못했는데 침을 뱉어버린 그것도 모자라 비린내 난다며 역겹다는 욕설을 쏟아낸 심호를 살려두는 건 제가 딸로서 엄마에게 짓는 대역죄나 마찬가지라 생각했습니다. 진짜 못 봐주겠네 이 무자비한 옆했네. 너 어디 한번 오늘 나한테 죽고 같이 지옥 가자.
나는 너 죽이고 지옥 가고 너는 오늘 한 짓거리로 천리길 지옥불에 떨어져 버릴 줄 알아라. 라며 남편이 보는 앞에서 시모의 얼굴에 뺨을 갈겨버렸네요. 며느리 손에 뺨 맞고 충격을 받은 시모는 네가 감히? 라며 아픈 뺨만 부여잡고는 다시 제 남편을 바라보며 제 유혹을 퍼붓다 달려들려 하셨고 시모가 달려들던 그 순간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똑같이 시모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이 감히 말릴 새도 없었어요. 시모의 볼을 꼬집어 당기면서 비명을 지르는 시모 얼굴에 아주 통쾌함을 느끼며 소리 지르지 말라고 뺨을 한 대 더 갈겨버렸습니다. 내 엄마가 차려준 음식에 건방지게 침을 뱉어? 나 오늘부로 네 아들이랑 이혼하고 네 며느리 아니다. 우리 엄마한테 한 거 내가 그대로 응징해줄게. 라면서 그년 얼굴을 지가 침 뱉은 우리 엄마 음식 위에다가 밀어버리기를 몇 번 하고 나니 식탁은 개박살이 날 만큼 엉망진창이었고 시모 얼굴은 갖가지 반찬에 범벅이 되어서는 무지개 빛깔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시모는 거의 제 손에 눈도 못 뜰 정도로 얼굴이 뭉개져 있었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 나 네 엄마 이제 다시는 안 보고 살 거야. 라는 말과 함께 옆에서 울며 말리던 저희 엄마 손을 잡고 집을 나왔어요. 애들이고 뭐고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서 오로지 저 낳아준 저희 엄마만 생각하면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그날 저희 남편은 애들을 싹 다 시댁에 맡기고는 와서 제게 용서를 구하다가 결국엔 안 되겠는지 침으로 끌고 왔더군요. 애들도 놔두고 이혼한다 혼자 집 나간 저를 붙잡겠다고 시모는 급기야 남편 옆에서 저 하나 마음 돌리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생전 시모가 제 앞에서 정수리를 보이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시모가 꿇고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빚는 모습이 참 후련하더군요.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사과를 해야죠. 당신이 침 뱉었잖아. 무식하고 역겨워 정말. 이라며 시모를 끌고 저희 엄마 앞으로 데려다 앉혔고 시모는 결국 저희 엄마한테까지 사과를 제대로 하셨습니다. 머리 위 그 정수리를 보이며 말이죠. 저는 그렇게 그날 저희 집으로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시모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엄마를 보며 이혼 얘기를 철회했습니다. 시모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었고 혹여나 시모가 또 집에 와서 밥 얻어먹는 짓을 할까 싶어 일부러 당분간은 용서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하며 눈도 안 마주치고 그날 시모를 돌려보냈어요. 저는 하루 더 저희 친정에 머물면서 엄마 밥을 제대로 먹고서야 집으로 돌아왔고요. 집으로 와보니 시어머니는 자기가 제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던 것이 스트레스였는지 창피했던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자기 얼굴을 제게 조금도 보여주질 않네요. 그게 고마워서 지금도 열심히 용서를 하지 않는 척을 해대며 센 며느리로 작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